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차별 가능한 정보 두 번째 차이점을 발생시키는 정보 바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 복습을 하면 저번 시간에 반복되는 정보, 변형되는 정보, 예시로 같은 거를 계속 설명하는 정보, 이거는 가장 포괄성이 높은 한 개 문장, 20자에서 50자 내외 한 개만 딱 골라서 기억을 하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거는 한 문단 내에서예요. 문단 내에서 한 개를 골라라. 이거를 기르려면 어휘력이 반드시 베이스가 되어야 되니까 어휘력을 평소에 길러라 였고요. 이번 시간 거는 어휘력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차별 가능한 정보 두 번째이자 마지막 정보인데요. 차이점을 발생시키는 정보인데 한 문단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주장, 개념, 상황을 비교할 때 또는 여러 문단에서 두 개 이상의 주장, 개념, 상황을 비교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문단에서 A라는 개념과 B라는 개념을 비교할 때도 있지만 두 개 문단에서 나눠서 위의 문단에선 A는 이러이러해. 근데 다음 문단에서 B는 이러이러해. 이렇게 비교를 문단 안에서 할 때가 있고 여러 문단에 낑겨서 분배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2021학년도 수능이에요. 재작년 수능. 예약은 예약성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두 가지 유형이 나오죠.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킨 예약이다. 이게 첫 번째, 채권을 발생시킨 예약.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성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한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자, 지금 여러분이 이 지문의 일부분을 떼와서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될 건데 그냥 이러이러한 구조가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하고 봐주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회사의 급식업체의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자, 여기까지는 계속 같은 정보를 계속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둘째로 나오면서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킨 예약이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했던 거를 실제로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러면 한 문단 내에서 두 개 이상의 개념 또는 상황을 비교하는 상황이죠. 이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뒤에 거는 안 읽을게요. 이렇게 두 개를 설명할 때 또는 여러 문단에서 두 가지 개념 이상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때는 필연적으로 차이점이 발생해요. 왜냐면 차이가 아예 없는 두 개념을 굳이 할 리가 없어요. 무조건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개 또는 세 개를 보통 비교해서 설명할 때가 많거든요. 수능은 사자 비교는 안 해요. 무조건 양자 비교, 그러니까 두 개 비교 또는 삼자 비교를 해요. 세 개 비교. 사자 비교를 하는 경우는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나열하는 거에 가까워요. 그거는 나중에 다른 시간에 다시 얘기할 거고, 아무튼 두 개 또는 세 개를 비교할 때는 무조건 차이점을 잡아야 됩니다. 채권의 아까 첫 번째 채권이 발생하는 예약의 경우 권리자가 본계약 성립 요구를 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그 지문을 뭐 되돌려서 읽거나 아니면 다른 혼자 공부하실 때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약 완결권이 발생하는 예약, 밑에 있던 두 번째 유형의 예약은 그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게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성립시키겠다는 의사가 상대방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리자가 하는 거죠. 권리자가 요구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권리자가 요구를 했으니까 첫 번째 그 유형의 예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예약 간의 차이점은 상대방이 승낙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승낙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본계약이 성립하는가, 이 두 가지 상대방의 승낙 필요 여부가 둘의 차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한 문단 내에서 또는 두 개 문단에서 세 개 문단에서 두 개의 개념 또는 세 개의 개념을 비교할 때가 있어요. 이거를 인지를 한 다음에 인지를 했을 때는 무조건 차이점을 발생시키는 이런 기준 정보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이 기준 정보는 상대방의 승낙 필요 여부가 되겠죠. 이 기준 여부를 바탕으로 두 개 이상의 개념을 비교하여 정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를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할 때요. 얘를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차이점이 있겠죠. 차이점으로 얘는 승낙이 필요해. 승낙이 필요. 얘는 승낙이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공통점으로는 얘네는 둘 다 그 예약이야. 공통점은 예약이다. 내 차이점은 승낙이 필요하다. 얘는
승낙이 필요 없다. 이 두 번째 유형은 승낙이 필요가 없고 얘는 승낙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공통점도 정리에 포함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 차이점을 발생시키는 이 기준 정보 위주로만 기억을 해도 문제 풀 때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차별 가능한 정보가 두 개였잖아요. 반복되는 정보가 있었고 차이점을 발생시키는 정보가 있죠.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얘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두 개 개념이나 세 개 개념 또는 과정, 두 단계, 세 가지 단계, 세 가지 과정, 이 과정이 만약에 이렇게 A, B, C로 설명되어 있고 얘에 해당하는 내용이 A야, 얘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 B야, 얘에 해당하는 내용이 C야. 그러면 선택지는 이 세 가지 하위 요소를 섞어서 내요. 선택지는 뭐 B에 해당하는 요소는 C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적절하지 않게 내요. 적절하지 않게 만들 때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인지하는 거에 따라서 문제풀이 속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차이점은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사실 반복될 때 가장 포괄적인 정보 하나를 잡는 상황이 철학 지문이 아니면 잘 안 나오거든요. 웬만하면은 과학기술 경제는 어떤 과정, 원리, 단계, 문제점과 해결 과정 이런 것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과정, 단계,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책 이런 거는 무조건 차이점이 나오거든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모든 지문이 차이점 없이 전개되는 지문은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실 때 이 기준 정보를 잡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요. 근데 문제점이 이 기준 정보를 잡는 방법은 법칙처럼 일반화할 수 없어요. 법칙처럼 일반화할 수 없어요. 반복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같은 내용이네? 같은 내용이 아니네? 이것만 읽으면서 따지면 되는데 차이점은 이런 그러나 같은 거 있죠. 뭐 반면에, 그러나, 이와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접 접속사, 뭐 영어로 치면 but, however 이런 거를 통해서도 발생하고 그냥 접속사 없이 아까처럼 첫 번째 뭐 예약은 이래, 두 번째 예약은 이래, 세 번째 예약은 이래 이런 식으로 그냥 나열해서 비교할 때도 있고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는 상황이 유형화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은 애초에 차이점이 발생할 거라고 전제를 하고 글을 읽으면서 차이점 어딨지? 차이점 어딨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습관화. 왜 이렇게까지 강박적으로 제가 강조를 하냐면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를 결국 평가원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 글을 전개하기도 힘들어요. 글을 전개하기도 힘들고 문제를 내기도 힘들기 때문에 차이점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못 잡은 거지 안 발생하진 않아요. 모든 지문은 차이점이 있어요. 베카리아 지문이 되게 예외적인 지문에 가까운데 베카리아 지문마저도 있어요. 베카리아 제가 얘기 드린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있죠. 얘가 진짜 예외적으로 반복 위주로 설명된 지문인데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찾으면 있어요. 현지 50% 이상이 차이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글을 읽을 때 차이점 빨리 찾자, 차이점 빨리 찾자 이것만 기억하면서 읽어도 평타 이상 가요. 무조건 이것만 잡아도 뒤에서 설명한 내용보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잡으시려고 계속 습관화를 하고 이거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되뇌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실제로 지문을 읽을 때 차별 가능한 정보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했던 반복되는 정보 그리고 차이점이 발생하는 이 기준 정보 이 두 가지가 전부예요. 나머지 5개의 정보는 기억 안 해도 돼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 두 개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확인하면서 푸는 거고 나머지 5개의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은 기억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거예요. 이렇게만 기억하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기억해도 500자 넘어요. 무조건. 한 지문마다 300자에서 500자가 반복되는 정보 아니면 차이점이 나오는 정보로 구성돼요. 무조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300자에서 500자로 거의 답의 절반 이상을 만듭니다. 절반 이상은 이걸로만 만들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번 2022학년도 수능이 불수능으로 지금까지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 시험마저도 그래요. 답은 다 차이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정보는 반복되는 정보니까 가장 포괄적인 거 고르자. 이 원칙이랑 그리고 이 문단에 웬만하면 차이점이 있을 거니까 차이점을 발생시키는 그 기준 정보 이 기준점을 무조건 잡자. 이 두 가지 생각은 어떤 지문, 어떤 주제, 뭐 교육청, 사관학교
조금 퀄리티가 내려가는 사설 모의고사 이런 거 풀 때도 염두를 하셔야 돼요. 사설 모의고사도 얘는 무조건 지킵니다. 얘를 안 지키고 문제를 만들면 그 사설 모의고사 망할 거예요. 매출이 안 나와서 망할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억해야 되는 정보는 이 두 가지. 변형되어 반복될 때, 그리고 두 번째로 비교 대조될 때. 이 두 가지가 전부예요. 그래서 2000자 중에서 한 1500자 중에서 뚜렷하게 기억나야 되는 정보는 한 200자에서 300자면 충분해요. 이 200자에서 300자가 다 요걸로 포괄됩니다. 요걸로 포괄되고요. 나머지 300자는 대략적으로 그거 이런 얘기였었어. 맞아. 이거 선택지 보면 대충 그냥 바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도 되는 기억이 한 300자 정도 있어야 되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설명된 위치는 기억나는 게 나머지 500자에서 1000자여야 합니다. 기억할 수 있는 정보가 10%가 넘는 게 말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를 풀 때 지문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는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무의미해요. 학생들이 그렇게 따라서 못해요. 그렇게 따라서 할 수 있는 학생이면 그 선생의 말을 안 들어도 이미 지가 알아서 잘 풀어요. 그런 애들이 없는 건 아닌데 제 경험상 1000명에서 10,000명 중에 한 명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한 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999 또는 9999예요. 그러면 200자에서 300자만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 200자에서 300자에 대한 기준을 이 두 개로 잡는 게 저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500자에서 1000자는 어떻게 처리하냐? 무차별적인 정보는 그냥 다 휙휙 넘기고 마는 거냐? 그거는 다음 시간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다 버리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